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의 공약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요. 이성만 후보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좀 왜곡화되어 있는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좀 지켜주고 또 우리 서민들이 서비스업에서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또 외부에 침탈을 당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나왔듯이 개혁된 노동법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이 양상되는 체제 이거 좀 없애고요. 그 다음에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을 때 잘못하면 해고당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이거 좀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우리 서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총합화된 경제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관한 문제도 굉장하지만 수도권 내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도권 내부는 약 2,5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 2,500만 명의 상당수가 서울을 거점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구는 1,000만 명이라고 하지만 경제활동 인구는 2천만 명이 넘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도권 내의 단핵화된 곳이 문제고요. 이 서울에 어떻게 보면 종속되어 있는 베드타운화 돼가는 우리 부평과 같은 지역이 노후됐을 때 새로운 동력이 없습니다. 지금 인천은 청라, 영종, 송도 이런 데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로 단합해되는 우리 수도권을 서울 그 외부의 베드타운화 되는 곳을 다시 재생시키고 발전시키는 걸 국가 전략으로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미군 기지 문제 또는 십정이지구 뉴스테이 문제 또는 굴포촌 문제 또는 경찰 종합학교를 함께 풀어나갈 것입니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공약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이승만 후보님도 시의원도 하셨고 시의장도 하셨고 하셨는데 역시 그래도 시의장 하실 때 예산을 많이 따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좀 더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삼선원이 필요하다.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만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문병호 후보께서는 초선 저선 때는 전혀 일을 못하신 것 같아요. 힘이 없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평이 발전해야 되는 기본 전략은 세부적인 사항은 다 한다고 하시죠. 하지만 기본적인 전략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로 단핵화되어 있는 이 수도권 자체가 문제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또 이런 현상은 우리 부평 가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양도 일부 있고요. 또 우리 고양시도 일부 있고 또 의정부시도 일부 있고 또 수원도 있고 또 성남시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종속화되고 있으면서 지금 베드타운화되고 또 낙후되는 이런 지역의 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할 겁니다. 여든 야든 같은 지역 입장이니까 만나서 서울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이끌어가서 우리나라 발전이 되겠느냐. 우리나라 국토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겠느냐라는 논리를 만들어서 그 서울 외곽의 부평과 같은 지역을 재생시키고 발전되는 전략을 국토기본계획상의 기본계획으로 반영시켜서 국가전략화하고 그 국가전략을 하게 되면 아까 있었던 단위사업들 이런 단위사업들은 중앙정부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맨날 중앙 가서 예산 달라 이럴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여건을 가진 그런 의원들과 힘을 합해서 국가정책으로 만들어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때 다른 후보에 대한 비방은 삼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병호 후보께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민들께서는 지역의 모든 대소사에 대해서 다 국회의원이 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사실은 이제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회보다는 시의회가 더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만 후보께서는 지난 부평의 발전이 더 됐다고 그러는데 이성만 후보께서 시의회 의원도 하고 시의회 의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과연 이성만 후보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책임이나 잘못이 없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보충 답변 해주십시오. 그래서 미군 기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의회 의장 시절에 인천시와 국방부가 미뤄졌던 거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반영해서 2014년도에 반영시켰어요. 900억을. 그다음에 경찰 종합학교 그동안 개발되기 힘들었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다 재조정해서 경찰 종합학교의 토지 이용 계획을 다시 발전될 수 있는 전략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또 10정 2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한다 해서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장 시절에 분리해서 개발하는 안을 일단 제안을 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LH공사하고 상당 부분 합의를 봤었고요. 다만 주민들은 분리해서 1단계, 2단계 개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전체 통째로 개발하는 것을 원해서 그 안은 뒤로 미뤄두고 이번에 뉴스테이 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뉴스테이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공공적 지원이 사실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 주장하고 싶어요. 왜 뉴스테이 사업을 하면서 왜 여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땅만 가지고 하냐고. 공공예산도 좀 투입하도록 할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용적률이 높아지니까 그 재원으로 주변의 기반시설을 확대시켜 나갈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일을 해왔고요. 이런 일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국회에 와서 꼭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성만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선거를 하면서 보면 선거 공학적으로 단일화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성만 후보가 이제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단일 후보라고 하는데 저는 저 정의당 후보를 부평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단일화인지 이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두 당이 어떤 공약에서 조정을 했고 어떤 정강 정책을 조정을 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싶어요. 뭐 그런 측면이 있어야 이게 단일화로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성만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일단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대한 데는 기본적으로 정책적 공감대를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복지 문제에 대한 공감대였습니다. 현재 우리 유아교육 또 보육에서 보면 굉장히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공공형 또 민간 또 가정 각마다 시스템이 다르고요. 또 지원 내용도 다르고 또 학부모들의 부담금도 다릅니다. 이거를 정의당에서는 계속 이거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공약집을 보시면 이런 유아 정책에 대해서 형평성이 갖도록 즉 학부모의 부담금도 공공형이 됐든 민간이 됐든 가정이 됐든 똑같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유치원 문제가 있죠. 유치원 문과 관련해서 가장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누리과정 아닙니까? 그 누리과정 그 대통령께서 한다고 그래갖고 지금 유치원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렇게 지원하는데 지금 각 파행을 걷고 있습니다. 정의당하고 협의한 내용이 뭐냐면 이런 누리과정 이거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어떤 아이들은 대한민국 아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책 연대를 했고요. 또 앞으로도 필요한 정책 방향이 있다면 협의해서 잘 사는 부평, 힘있는 대한민국 만들 겁니다. 네, 정유섭 후보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만 후보는 그 도시 재개발이나 도시계획 전문가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노후화된 도시에 대해서 도시 재생을 국가 전략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부평에 보면 재개발 지정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대위 추진위 해가지고 대립해가지고 서로 이제 이걸 하자 말자 해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견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국가 정책이 이 노후되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 전략으로 오로지 가지고 있었던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한 그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개발 사업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도시 재생법도 만들고 또 마을 만들기 사업도 하고 또 사회적 기업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총합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로 가면 우리 노후된 지역에 대해서 각기 떨어져 있는 약간 모순화되어 있는 법 체계를 하나로 묶어서 도시 재생에 대한 근본 틀을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좀 이해를 확실히 다시 한번 이해를 드리면 지금의 부평에 있는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라든지 굴포천 사업이라든지 또는 경찰 종합학교 사업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문병호 후보께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저보고 뭐 했냐고. 시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시가 그만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기에 국가에서 쫓아다닌 겁니다. 근데 국가에서 쉽지 않아요. 국가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도시 재생을 이루려면 재개발법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단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서울의 외곽 지역에 있는 노후화되는 지역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국가 과제로 만들어야 된다. 국토개혁 기본계획에 제가 꼭 편입시킬 겁니다.